여러분, 안녕하세요. 능고 미술교사 이경은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디자인을 다들 해보셨나요? 다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뭐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계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영상 수업을 하고, 다음 주는 지난주처럼 선생님이 뭐 관련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 링크를 걸어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활동을 할 텐데 아마 이제 그 다음 주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는 건 오늘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또 2학년 영상 찍는 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수행평가라든지 좀 다양한 얼른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미술창작 교과서 2단원에 나오는 아이디어 시각화라는 부분을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북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로 핸드폰 옆에 놔두고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오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이제 산업 디자인인 하이메 야욘의 작업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원래는 의류 브랜드인 베네통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이제 스튜디오를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제 스튜디오를 설립해서 처음에 이제 뭐 욕실 용품이라든지 어떤 뭐 생활용품, 조명 이런 진짜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대한 인형이라든지 어떤 이런 오브제의 스토리나 어떤 막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되게 흥미로운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서울 대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이런 작업 과정 스케치뿐만 아니라 어떤 전시 공간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스케치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영상이 끝나고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작업 과정에 보면 이제 적혀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러프 스케치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에스키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렌더링 그리고 작품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키스가 뭔지 렌더링이 뭔지 뭐 러프 스케치가 뭔지 이런 스케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교과서 23페이지예요. 23페이지에 보면 이제 방금 얘기한 스케치 종류들 설명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예시 작품을 함께 보면서 스케치 종류를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이제 썸네일 스케치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 썸네일 스케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엄지손톱 같은 엄지손톱 크기의 스케치를 뜻해요. 그래서 이제 엄지손톱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간단한 메모 형식, 뭔가 작은 스케치, 간단한 스케치 이런 것들을 썸네일 스케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작품은 피카소의 이제 게르니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이제 완성된 작품이고 위에는 이제 게르니카 작품을 하기 전 썸네일 스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나 어떤 게 떠올랐을 때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는 거를 이제 썸네일 스케치라고 하는데 게르니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내전 때 나치가 이제 게르니카를 폭격한 그런 사건을 담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래 하단에 완성된 이제 그림을 보면 뭔가 불이 난 집이라든지 뭐 시체, 쓰러진 병사, 뭔가 분해된 뭐 시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를 한 번씩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프 스케치의 예시로 나와 있는데 러프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거칠게 표현하는 거를 뜻하긴 하는데 일단 뭔가 음영을 약간 넣거나 아니면 재질감을 표현하는 그런 스케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왼쪽은 스케치고 오른쪽은 실제로 완성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래 나무기 때문에 이런 나무 재질감을 스케치해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작업이 완성되었을 때 어떠한 형식, 어떤 크기로 될까 싶어서 전시 공간 자체에 위에 이제 스케치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작품의 크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뭔가 위치라든지 어떤 분위기가 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이제 방과후 시간 때 이제 해본 학생들은 우리 해봤던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흑백으로 된 어떤 다양한 공간이 있는 사진들을 학생들한테 뽑아줬었어요. 그래서 그 스케치, 사진 위에 이제 스케치를 해보면서 이 공간에는 어떤 건축물이 더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데 실제로 이제 뭐 스케치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포토샵으로 합성을 해볼 수도 있고 뭔가 3D로 만들어서 합성을 해서 실제 만약에 지어졌을 때 실제로 구현이 되었을 때 이런 느낌일 거다라는 거를 미리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선생님이랑 다음에 또 수업을 할 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러프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음영이나 약간 재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칠게 표현한 스케치를 러프 스케치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키스라는 거의 예시예요. 그래서 에스키스라는 게 초벌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미리 이제 좀 분위기, 색감 같은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꿈의 달이라는 작품인데 전 세계 이제 어린이들의 그림, 3인치 정도 되는 그 그림들이 다 구로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래서 뭔가 국경이나 인종을 초월한 어린이들의 소망을 담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이 실제로 바다에 띄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색감으로 어우러져 있을지를 미리 에스키스로 표현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페이지예요. 그래서 2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방금 이제 스케치 종류들의 아이디어 스케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렌더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이제 3D로 구현을 해내는 건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작년에 캐릭터 수업한 학생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수업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뭐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이제 채색까지 해서 완성을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실제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뭔가 옷의 질감, 얼굴, 뭐 눈부터 그런 것들을 모두 실제감 있게 구현을 해내고 되게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겨울왕국 엘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좀 구현하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래 보면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체 작품이나 뭔가 조형물, 건축물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모형으로 제작을 해보는 거를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국에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있다가 펼쳐지는 그런 달인데 실제로 이제 왼쪽이 한번 모형으로 구현을 해본 거예요. 모델링을 해본 건데 뭐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큰 조형물 같은 경우에 미리 이렇게 모형으로 모델링을 해보면 뭔가 경제성이라든지 안정성을 미리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건축이나 이런 뭐 큰 조형물은 다 모델링을 작업을 거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이제 배워볼 거는 아이디어 이제 시각화에서 제작까지의 단계가 어떤 단계로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쌤이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적혀 있는 게 작품 주제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걸 만들어내기 전에 주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품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 구체화하기. 우리가 어떤 쌤이 주제를 던지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막 아이디어 발상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키워드들을 낸 다음에 그 또 키워드들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난 진짜 뭘 만들겠다, 어떤 걸 제작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주제가 서겠죠.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 밑에 보면 작품 설계를 해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 스케치라든지 좀 스케치를 해서 실제로 이제 뭔가 좀 더 구현을 해내기 전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뭐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설계 과정을 거쳐요. 뭐 도면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이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모델링을 미리 해서 제작을 해본다든지
이런 또 다양한 중간에 단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로 보면 이러한 4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26, 7페이지에 학생이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펴볼 텐데 26페이지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주제가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편안한 가방과 개성이 돋보이는 안경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학생이 작업을 한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제가 던져지고 그 주제에 맞게 또 뭔가 키워드들을 냈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아이디어 스케치인데 처음에 이제 썸네일 스케치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고 간단하게 빠르게 그린 그림인데 썸네일 스케치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썸네일 스케치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보면 이제 러프 스케치, 좀 재질이나 음영을 넣어서 한 스케치, 다음 이제 뭔가 그 분위기라든지 좀 색감을 볼 수 있는 에스키스, 그리고 원래 이제 쌤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렌더링이나 뭐 할 수도 있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천으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미리 좀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를 구현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7페이지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 학생이 실제 직접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제작을 한 다음에 바느질 제작을 해서 실제 이제 완성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단계를 지금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 이제 어떤 작품을 제작을 할 때 이러한 좀 구체적인 이런 과정이 없으면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와는 진짜 그 결과가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제품 작업을 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번 수행평가 같은 거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계약을 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좀 작업 과정들을 다 거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방금 이제 배웠던 스케치 종류라든지 뭔가 작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숙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좀 스케치를 여러분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는 참고 영상이나 링크를 걸면 거기에 맞춰서 또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학교에서 만날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꼭 이제 다시 보면서 수업을 하고, 오늘 또 이제 수업 듣느라 고생 엄청 많았고 지금 남은 몇 주 동안 끝까지 건강 챙겨서 학교에서 보기로 해요.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